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앞에 제 3강에서 21세기 동안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그리고 그 한민족이 나가야 할 그 기본 방향을 행복의 증진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발전 전략과 또 어떤 그 방향, 기본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 또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국가의 목표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21세기 동안에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그리고 한민족이 나가야 할 어떤 기본 방향이 무엇이며 이룩하여야 할 어떤 그 국가의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통일한국과 우리 민족의 비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비전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선뜻 그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과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운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세우고 실천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나 사회 조직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또한 미래를 위한 꿈과 뚜렷한 목표와 목적 의식이 있을 때 그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회 조직이나 운동, 심지어 국가의 경우에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공유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변화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목표 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큰 틀에서 볼 때 그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1세기 동안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그리고 한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발전 전략, 즉 비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통일한국과 한민족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그 발전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또는 100년 후를 대비한 국가의 비전이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있다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여 실천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의 그 내용들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 그리고 한민족이 나아갈 발전 전략의 어떤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비전 또는 목표를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어떤 전략의 방향과 목표는 앞에 3강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우선 21세기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기본 방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또는 갈등의 해소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즉, 각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또는 갈등의 최소화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그 남한과 북한 간의 통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또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거나 시켜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복지국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지가 향상될 때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인 갈등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 많은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골고루 나누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회 구성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한국, 한민족이 나가야 할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앞으로 30년, 50년 후, 즉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통일한국이 또는 한민족이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땅덩어리가 커야 대국이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잘 되어야 강소국 또는 강중국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말의 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내면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힘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도 잘 사는 5대 강대국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는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빈약해서 어쩔 수 없이 소국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하찮게 생각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해서 로마 제국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을 이루기 전에 이태리 반도의 초기의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정도의 일단 로마 제국을 처음부터 했던 것인가요? 또한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땅덩어리가 커서 저절로 대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땅덩어리가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땅덩어리가 크고 또 인구가 많은데 어느 누구도 인도를 두고 강대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작아도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군사적인 면, 정치적인 면, 과학기술이나 학문 분야,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그 분야에서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 후반에 가서 대한민국 또는 통일한국이 나아가야 할 어떤 목표, 즉 비전은
세계 5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경제, 문화, 군사, 정치력, 학문 분야, 예술 및 예능, 스포츠 분야 등 종합적으로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5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어떠한 비전 또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를 이룰 대안들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앞으로 통일 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한의 인구 약 5천만, 북한의 인구 2,500만, 해외 동포 약 740만 등을 합한다면 한민족 전체는 약 8천여만 명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우리가 남측의 축적된 자본과 산업 응용기술, 숙련된 기술 인력, 그리고 북한에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천연자원과 언어와 문화가 같고 조금만 교육하면 잘 적응할 수 있는 부지런한 북한의 노동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통일국가가 된다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세계 각 분야에서 5대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국가가 세계 5대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나 통일한국이 세계 5대 선진 강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 주민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입하고 적대시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남한과 북한이 각기 약소국가라서 우리가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휘둘림을 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이건 북쪽에 있는 사람이건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힘을 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해서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5대 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 갈등을 우리가 확산시켜서 대립하고 갈등을 확산시켜서 약소국가로 우리가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21세기 후반과 22세기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쁜 선택을 했다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항상 선택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21세기 안에 통일한국이 세계 5대 강대국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 이후에 각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와 남북한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가 수립되고 그 정책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시행돼서 한반도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중반 이후, 즉 2050년 이후에는 세계 5대 강대국이 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한국의 그 발전 전략을 단계별로 어떤 일정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단계별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